저는 이 시간에 낙태 합법화와 사유리 시로 촉발된 비혼 임신 및 출산 합법화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의 관점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사유리 씨는 언론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모든 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비혼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의미합니다. 불법이고 결혼하는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마치 국제적 흐름에 뒤떨어진 폐쇄적인 사회인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뒤이어 이런 표현으로 국내에도 비혼 출산에 대한 의식 변화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시험관 시술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비혼 임신을 금지하는 것은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 생식수를 받을 수 있는 난임 상태를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인 경우에서만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전제로 해서 대한산부인과 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에 따르면 정자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자공여와 난자공여, 대리출산 등과 같은 문제들은 지금까지 엄격한 생명윤리에 입각하여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보조생식술은 어디까지나 난임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부부들을 돕기 위해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엄격하게 허락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난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보조생식술을 통해서 혼인과는 별개로 내가 원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으니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달라며 낙태를 합법화하라고 땅바닥에 드러누워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낳은 아이를 방치하며 학대하고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적지 않은 숫자의 부모들이 또한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죽임당하는 작은 태아들이 연간 최소 5만에서 100만, 부모들의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은 연간 약 2만 5천. 이런 가운데에서 비혼모가 아이 낳을 권리를 주장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프로라이프 흉내를 내고 이 미친 광대 탈춤에 비혼 출산이 저출산의 또 다른 대안이라고 장단을 맞추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이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 정말 기가 막히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기괴하기 짝이 없게 보입니다. 사회 전체가 집단적 정신분열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잠시 정신분열증에 빠진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말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창조주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의 종교나 신앙과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남자인 한 아버지와 여자인 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부여받은 생명이기에 모든 생명은 동등하며 존엄합니다. 자신의 생명도 또 타인의 생명도 함부로 다룰 권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가능성이 극대화되고 자연 질서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에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자연계에서 가장 천박한 상태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이 침범할 수 없었던 생명의 영역을 돌파하고자 하는 인간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태와 비혼 출산, 자살과 안락사,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거머쥔 인간의 손안에 그 손 안에서 인간 생명의 가치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궁 속 태아의 생명의 종기뿐 아니라 생명의 시작도 내 멋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심장 박동 소리부터 모체와 전혀 별개인 또 다른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가 아닐까요?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이 아닐까요? 생명 윤리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거는 위대한 모성조차 희미해지고 사랑을 모르는 세상, 그것은 참으로 지옥일 것입니다. 사유리 사건으로 보는 또 다른 문제는 급진 페미니즘에 의한 가정 파괴와 가정 해체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 생활과 육아에 뒤따르는 불평등을 거부하며 자발적인 비혼주의자가 되어가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힘들지만 작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서베이를 했는데요. 만 20세에서 39세에 6,350명
명을 대상으로 한 생애 전망 인식 조사에서 청년 여성들은 결혼과 자녀 갖기를 노동자로서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젊은 여성들은 가정 대신 노동하는 개인의 삶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기의 남녀 모두 파트너십이나 자녀 이러한 가치보다는 일과 개인 생활을 중요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가정을 원하지 않고 자발적 독신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불평등한 관계를 초래하는 적폐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비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결혼 없이 자율적인 개인의 삶을 누리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유리 씨의 사례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혼자 혼외로 아이를 출산했는데 미혼모는 아직까지 사회적 비난을 받고 뭔가 떳떳하지 못한 대상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모는 이렇게 영웅시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기울어진 판단을 만들어내는 그 사고의 뿌리에 있는 급진 페미니즘입니다. 급진 페미니즘은 결혼 자체를 남녀 불평등을 유발하는 악한 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런 제도적 불평등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결혼과 가정을 거부하고 노동하는 개인의 삶을 추구하도록 충동합니다. 페미니즘에 경도된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결혼관계 안에서의 임신과 출산은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짊어지는 불평등 속으로 들어가는 지옥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신들이 결혼과 상관없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행하는 임신과 낙태, 출산은 모두 자신의 권리가 됩니다. 이들은 그것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혹은 또 다른 여성의 재생산권과 같은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유리 씨의 출산은 이 재생산권의 행사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입니다. 그러나 구성이 결핍된 가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를 없애는 것은 참으로 사악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에게 아버지를 주지 않을 권리를 대체 누가 사유리 씨에게 주었습니까? 이 얼마나 교만하고 잔인하고 어리석은 일인지요. 앞서서 음선필 교수님께서 그 여성들이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임신 유지와 종결에 대한 권리를 말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낙태의 자유를 의미하며 태아 생명권의 부정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김일수 교수님은 여성주의 이데올로기로 유엔인권위원회의 낙태 자유 권고안을 자국의 헌법 질서를 기속하는 상위법으로 주장하며 허위의식의 전형으로 그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이 자연적 질서에 따르는 전통적 결혼과 가정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비혼 동거, 비혼 출산 등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추구합니다. 동성 동거와 동성 결혼의 문을 열어주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이것은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결혼 제도를 악으로 규정하고 기득 권력층인 남성을 타도하고 여성 해방을 쟁취하고자 하는 급진 페미니즘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자본주의 체제를 악으로 규정하여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혁명을 완수하려는 막시즘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막시즘을 추종하는 자들의 끈질긴 목표는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며 기독교 교회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확장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 신앙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의 단위로서 인류 역사를 통해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근간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도하게 고양된 인본주의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토양 위에서 또 그리고 막시즘에서 파생된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는 가정을 해체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회복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정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힘과 지혜를 더욱더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Johnson is in the other room. Here. She wants out. Our first order of business is to present Planned Parenthood's Employee of the Year Award, Patty Johnson. Can you even hear yourself talk right now about these procedures? These are little babies. I'm not going to apologize for doing a job that helps women in crisis. Lord, we commend the souls of these hundreds of children, for we know they are with you, now and forever. So he's not a baby yet? No, not at all. And he can't feel any pain? None whatsoever. Abortions. How do I even begin to comprehend that? Let me tell you what's going to happen if you go in that door. Congratulations. You've managed to make an enemy of one of the most powerful organizations